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돌연변이, 진화의 증거인가 창조의 증거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할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로증을 아시나요? 조로증은 남들보다 8배나 빨리 늙는 병입니다.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의 결핍으로 인해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 등이 모두 하얗게 나타나는 병이고요. 외소증은 키가 자라지 않아서 또래보다 키가 훨씬 작은 병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우병은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모두 너무 안타까운 질환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질환들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이 질환들의 원인이 모두 돌연변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란 무엇일까요? 돌연변이란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세포 속의 DNA에 생기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DNA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돌연변이인 것입니다. 또한 이 돌연변이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DNA에 생기는 오류, 진화의 증거가 아닌 이유, 창조의 증거인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A입니다. 여러분, DNA란 무엇일까요? DNA란 우리 몸의 유전 정보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정보가 DNA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DNA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는 여러 소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핵입니다. 핵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핵 안에 염색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가 우리의 주인공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그리고 염기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염기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는 아데닌, C는 시토신, G는 구아닌, T는 티민을 뜻합니다. 이 염기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성질이 결정이 되고 우리 몸의 신체의 기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DNA 염기들은 짝꿍을 짓는데요. A와 T가 짝꿍이고 C와 G가 짝꿍입니다. 그래서 이 짝꿍들에 맞춰서 DNA 두 가닥은 상보적인 염기들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DNA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DNA에 문제가 생기는 과정은 DNA 복제 과정 중에 일어납니다. DNA 복제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DNA가 두 가닥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역할을 하는 저 효소가 바로 헬리카제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된 DNA에 새로운 DNA가 합성이 되는데요. 합성이 될 때는 뉴클레오타이드 하나하나씩 짝꿍을 맞춰서 합성이 됩니다. 이 역할은 DNA 중합효소가 합니다. 그런데 DNA 복제가 얼마나 복잡하길래 오류까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 한 개에는 60억 개의 DNA 염기쌍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60억 개의 염기쌍들이 다 복제가 되는데 오류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럼 DNA에는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날까요? DNA의 돌연변이는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환, 결실, 그리고 삽입입니다. 먼저 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환은 DNA 염기가 바뀌는 것인데요. 여기 정상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가 아니라 T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치환의 예시입니다. 아까 나왔던 조로증이 바로 치환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결실입니다. 결실은 DNA 염기 하나가 빠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치환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NA의 목적은 단백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기능을 시키는데 DNA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염기들을 3개씩 짝꿍을 지어서 코드를 짜요. 그런데 정상적인 코드는 원래 이렇겠지만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염기들이 하나씩 앞으로 밀려와서 완전히 기능을 못하는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은 치환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실의 예시로는 혈우병이 있는데요. 혈우병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삽입입니다. 삽입은 DNA 염기 하나가 더해지는 것인데요. 삽입도 결실과 마찬가지로 단백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코드가 이렇다면 한 개가 더해지면 뒤로 한 개씩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돌연변이는 DNA의 60억 개의 염기들 중에 단 한 개만 변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돌연변이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돌연변이를 그렇게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가 해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연변이는 DNA가 망가진 것인데 망가진 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생명체의 돌연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들은 이로운 돌연변이의 예시로 낫 적혈구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에요. 그런데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A가 T로 바뀌는 치환이 일어난다면 우리 몸은 낫 모양의 적혈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낫 적혈구병입니다. 낫 적혈구병에 분명히 이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를 아시나요?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려서 전염이 되는 병인데요. 낫 모양의 적혈구는 말라리아균에 잘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이제 인류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낫 모양의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서 더욱 발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낫 적혈구병이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낫 모양의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낫 적혈구병에서 진화론에서 이로운 돌연변이라고 주장하는 유전병들은 매우 부분적으로는 이로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는 낫 적혈구병 말고도 낭성섬유증 같은 다른 예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돌연변이가 진화의 증거가 아닌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돌연변이가 창조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알려진 연력학 제2법칙을 아시나요? 이 법칙은 모든 자연현상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으로 모든 현상이 무질서해진다는 뜻입니다. 존 샌포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제네틱 엔트로피라는 이론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 이론은 모든 생물학적 현상에 엔트로피 법칙, 즉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이 되므로 모든 생명체의 DNA 염기 서열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생명체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존에 불리해지면서 결국 멸종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생명체의 상태는 무조건 처음이 가장 좋다는 뜻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체가 더 발전한다는 진화론에는 위배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창조를 그렇게 해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말씀을 성립을 시키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첫 유전 성분은 매우 완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질서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자기주제를 하면서 창조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 창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창조의 신비를 다시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